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끝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은요? 이유 없이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박영수 씨, 가명입니다. 62살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10초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죠. 잠이 덜 깬 건가? 일주일 후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카트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5분쯤 지나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사흘 후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오른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평소엔 이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회사 화장실에서 박 씨는 쓰러졌습니다. 진단명 급성 뇌경색. 왼쪽 대뇌 혈관 폐색.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다리에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뇌경색의 첫 신호가 다리에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다리가 먼저 이상해지나요? 답은 우리 뇌의 지도에 있습니다. 뇌의 표면에는 운동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하는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피질의 구조가 독특합니다. 뇌의 운동피질 배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굴과 입은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여기는 혈류 공급이 좋은 편입니다. 팔은 중간에 위치하고요. 그런데 다리는 제일 위쪽, 가장 끝에 위치합니다. 혈류 공급이 가장 어려운 곳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다리를 담당하는 뇌 부위는 혈관의 가장 끝, 가장 먼 곳에 위치합니다. 물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호스 끝에서 먼저 물이 약해지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류가 줄어들면 가장 끝에 있는 다리 담당 부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2025년 1월에 발표된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 1243명을 역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87%가 발병 2주에서 3개월 전에 다리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72%는 나이 탓이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단 11%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 증상이 나타난 후 평균 37일 이내에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증상을 알아챈 경우에는 뇌 손상 면적이 68%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경우에는 절반이 중증 장애로 진행했습니다. 즉, 다리 신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상 생활과 휠체어 생활의 차이입니다.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죠. 뇌의 신경은 목을 지나면서 교차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있다면 이건 뇌 신호입니다. 단순 근육 피로나 관절 문제는 보통 양쪽 다리에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사례 1. 김철수 씨, 58살 회사원, 놓친 신호들. 3개월 전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왼쪽 다리가 좀 뻣뻣하네. 어제 등산해서 그런가? 2개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왼쪽 신발이 자꾸 벗겨져. 발을 제대로 안 드는 건가? 운동 좀 해야겠네. 1개월 전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왼발이 자꾸 걸려. 조심해야겠다. 2주 전에는요. 왼쪽 발바닥이 묘하게 둔한 느낌이야. 양말 신은 것 같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나? 그리고 발병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광범위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오른쪽 중대뇌 동맥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결과는요. 왼쪽 반신마비,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6개월 재활 후에도 지팡이 없이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사의 진단입니다. 3개월 전 첫 신호 때 오셨다면 MRI로 혈관 협착을 발견하고 스텐트 시술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이순자 씨 67살 주부 포착한 신호들. 3주 전의 일입니다. 요즘 오른쪽 다리가 자꾸 힘이 빠지네. 이상한데? 남편이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다리 증상이 뇌 문제일 수 있대. 그래서 즉시 신경과를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뇌 MRI 결과 왼쪽 중대뇌 동맥이 75% 협착되어 있었습니다. 뇌 MRI 검사에서는 혈류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진단명은 무증상 뇌혈관 협착, 뇌경색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혈소판제 투약을 시작했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집중 관리했습니다. 2주 후에 스텐트 시술로 혈관을 확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뇌경색 예방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정상 생활 중이시고요. 아무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의사의 평가입니다. 1에서 2개월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두 사례의 결정적 차이. 김철수 씨는 증상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결과는 마비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증상을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과는 정상 생활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인생을 갈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상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각 증상마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괜찮다를 명확히 구분해드립니다. 신호 1.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 먼저 위험 신호입니다. 뇌경색의 신호죠. 한쪽 다리에만 발생합니다. 갑자기 시작됩니다.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일어나죠.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고요. 자세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특히 심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안전한 신호도 있습니다. 근육 문제에서 오는 거죠. 양쪽 다리 모두에 나타나고요. 서서히 진행됩니다.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서 나타나죠. 과도한 운동 후에 생기고 특정 자세에서만 아픕니다. 쉬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일어섭니다.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거나 휘청거리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호 2. 발끝 끌림과 걸음걸이 변화. 위험 신호를 보겠습니다. 뇌경색의 신호입니다. 평소와 달리 갑자기 발끝이 끌립니다. 한쪽 발만 끌리는 게 특징이죠. 의식하고 들려고 해도 잘 안 올라갑니다. 걸을 때 한쪽 발이 바닥을 쓸고 가는 느낌입니다. 신발 앞코가 한쪽만 빨리 닳습니다. 딱딱딱 발 끄는 소리가 나죠. 안전한 신호는 이렇습니다. 근육이나 관절 문제죠. 양쪽 발 모두 끌리고요. 오래 걸을수록 심해집니다.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동반되고요. 스트레칭 후에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에서 발목을 들어올리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발등을 들어올리는 근육, 이걸 전경골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마비되어 발끝이 처지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조카수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챕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요즘 걷는 소리가 이상해. 자녀가 이렇게 말하죠. 아빠 발 좀 이상하게 걷는 것 같은데? 가족이 이런 말을 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신호 3.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위험 신호입니다. 뇌경색의 신호죠. 한쪽 다리에만 저립니다. 자세와 상관없이 지속되고요. 양말 신은 것 같다, 솜을 밟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덜 뜨겁게 느껴집니다. 바늘로 찔러도 한쪽이 덜 아픕니다. 밤에 자다가 저려서 깨기도 합니다. 안전한 신호는요. 척추나 말초신경 문제입니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심해지죠. 자세를 바꾸면 좋아지고요.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리면 변화가 있습니다. 감각 테스트 방법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가족이 양쪽 발을 동시에 만집니다. 한쪽이 덜 느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신호 4. 반복되는 걸려 넘어짐. 위험 신호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넘어집니다. 평평한 곳에서도 휘청거립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넘어집니다. 작은 문턱에도 자주 걸립니다. 고유 감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눈을 감고 서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고유 감각이 뭐냐고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어디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뇌가 이 감각을 처리하는데요. 뇌혈류가 줄어들면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30초 서보세요. 심하게 흔들리거나 못 버티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호 5.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위험 신호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한쪽 다리가 떨립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쉬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빈도가 증가하고요.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고요?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전기선이 단선되면 전등이 깜빡이듯이 뇌 신호가 불안정하면 근육이 떨리는 겁니다. 신호 6. 균형 잡기 어려움. 위험 신호를 보겠습니다.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립니다. 직선으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특히 심합니다. 어지럽지는 않은데 휘청거립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립니다. 테스트 방법입니다. 바닥에 직선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 선을 따라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선을 벗어나면 균형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호 7. 일과성 허혈 발작. 가장 위험한 신호. 이건 뇌경색의 최종 경고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에서 몇십 분간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괜찮아졌으니 병원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후 48시간 내에 뇌경색 위험이 15%입니다. 90일 내에는 35%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절반이 1년 내에 뇌경색이 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0분간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었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틀 후 대량 뇌경색이 왔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TIA는 연습 경기가 아닙니다. 예고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무조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90분, 뇌경색은 4시간 반이 골든타임입니다. 왜 4시간 반이냐고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입니다. 이 약을 쓰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회복률을 보겠습니다. 0에서 1시간 이내에는 완전 회복 가능성이 85%입니다. 1에서 3시간 이내에는 60%입니다. 3에서 4시간 반 이내에는 35%로 떨어집니다. 4시간 반 이후에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전통적인 FAST에 L 다리를 추가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이하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나요? 어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내려가나요?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한가요? T는 타임, 시간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L은 레그, 다리입니다. 오늘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이상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119 전화 시 말해야 할 것.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세요. 첫째, 뇌졸중이 의심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선 처리됩니다. 둘째, 증상 시작 시간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1시간 전부터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구체적 증상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왼쪽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넷째, 나이와 기저질환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65살이고요. 고혈압이 있습니다. 다섯째,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병원 가기 전 절대 하지 말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아스피린이나 다른 약을 먹지 마세요. 뇌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응급시술을 방해합니다.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해야 할 것들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편하게 눕히세요. 베개는 낮게 하시고요. 증상 시작 시간을 메모하세요. 복용 중인 약을 챙기세요. 보호자가 동반하세요. 333룰, 뇌를 지키는 황금률. 세 가지 숫자를 관리하세요. 첫째,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둘째,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로 유지하세요. 셋째, 혈당은 100 이하로 유지하세요.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첫째, 주 3회 이상 운동하세요. 하루 30분씩입니다. 둘째, 하루 3번 채소를 드세요.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겁니다. 셋째, 하루 3잔 물을 마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마시세요. 세 가지를 절대 금지하세요. 첫째, 담배를 끊으세요. 뇌경색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를 금하세요. 하루 2잔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셋째,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코르티솔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다리 건강 체크리스트, 매일 1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실 일입니다. 양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힘의 차이가 있나요? 발목을 돌려보세요. 움직임의 차이가 있나요? 발바닥 감각을 확인하세요. 느낌의 차이가 있나요? 주 1회 하실 일입니다. 계단 3층을 올라가 보세요. 다리 힘을 체크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세요. 균형을 체크하는 겁니다. 직선을 따라 10걸음을 걸어보세요. 보행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경과를 방문하세요. 뇌 MRI 검사, 누가 받아야 하나?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50살 이상이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가 있으신 분, 가족력이 있으신 분, 부모님이나 형제가 뇌졸중을 앓으신 경우입니다. 흡연자, 10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이요. 위에서 말씀드린 다리 증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검사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MRI는 뇌 실질을 확인하고 작은 경색을 발견합니다. 뇌 MRA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협착을 발견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목 혈관을 확인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건강검진 항목은 아니므로 보험 적용 시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진료 목적이면 보험이 적용됩니다. 항혈소판제 먹어야 할까? 아스피린 복용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뇌경색 고위험군, 의사 처방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경동맥 협착이 50%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치질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먹어야 할 음식 톱5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거죠.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둘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거요.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셋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거죠. 엽산이 많습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거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입니다. 혈관을 보호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톱5입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죠. 둘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튀김 같은 거요. 셋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하루 5g 이하로 드세요. 넷째, 설탕 음료입니다. 콜라, 주스 같은 거죠. 다섯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핵심 메시지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의 첫 신호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뇌의 다리 담당 부위가 가장 끝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감소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한쪽 다리만 이상하면 뇌를 의심하세요. 양쪽이 아닌 한쪽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TIA는 최종 경고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48시간 내에 뇌경색 위험이 15%입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넷째, 골든타임은 4시간 반입니다. 패스트 플러스 L 테스트를 하세요.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1분이 뇌세포 190만 개입니다. 다섯째,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333룰을 실천하세요. 매일 다리를 체크하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하실 일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119를 빠른 번호로 등록하세요. 패스트 플러스 L 테스트 방법을 가족과 연습하세요. 이번 주에 하실 일입니다. 혈압계를 구입하세요. 3만 원이면 생명을 지킵니다. 신경과 검진을 예약하세요. 증상이 있으시다면요. 이번 달에 하실 일입니다. 뇌 MRI 검사를 받으세요. 50살 이상이시면요. 333룰 실천을 시작하세요. 박영수 씨는 지금 재활치료 중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끌며 지팡이에 의지해 걷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무시했어요.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만약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뇌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의심되면 병원에 가세요.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과민 반응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